1848년 영국 웨일스 덴비에 세워진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에 얽힌 흉흉한 소문. 여긴 마녀의 저주가 깃들어서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 흉흉한 소문은 1995년 병원이 폐쇄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다고요. 공통적으로 아무도 없는 병원에서 발소리가 들린다고 밝혔고요. 때로는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데요. 아유. 뿐만 아니라 마치 무슨 저주에라도 걸린 듯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화재 사건도 발생. 이에 2008년 TV쇼 모스트 헌티드에서 유령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유령 조사관들이 직접 노스웨일스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공통적으로 복도를 걸어가는 귀신을 발견. 또한 이 병원에 수천 명의 유령이 살고 있고 그 이유는 마녀의 저주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비슷한 소리를 듣고 또 유령 조사관들조차 유령이 산다고 주장하니까 진짠가 보다 싶어요. 근데 만약에 있다면 뭐 때문에 마녀의 저주에 걸린 거냐는 거죠. 1484년부터 1750년 사이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마녀로 몰려 사형을 당했는데요. 노스웨일스 지역에서도 5명의 여성이 마녀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스웨일스 정신병원이 문을 닫은 진짜 이유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서라는 괴담까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마을에서는 마녀의 저주를 풀고 유령을 쫓기 위해 7일 동안 엑소시즘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진짜 뭔가 있었던 거네, 저 정도면. 그러네.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주 산카 자기르 마을. 이곳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있으면요. 아, 여보, 아직은 안 돼. 좀만 참아. 온 마을이 비상. 출산하기 전에 산모를 급히 마을 밖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에이? 병원이 없나 보네. 에이? 직접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마을 주민들이 출산 직전에 임산부를 마을 밖으로 급히 이동시켰던 이유. 글쎄 얼마 전에 옆집에 태어난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대. 정말 그 저주가 사실인가 봐.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마을에서 아기를 낳으면 끔찍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 실제로 일부 임산부들이 이 마을에서 출산을 했을 때 아기가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사망. 그 이후부터 이 마을에서는 출산 금지.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마을이 됐습니다. 혹여나 출산이 임박해 마을 밖 병원까지 가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마을 바깥쪽에 아이를 낳기 위한 방까지 따로 마련할 정도로요. 이 마을의 임산부들은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마을 밖에서 출산한다고 합니다. 엄매야. 그 산모도 위험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다 근데 태어난 아기는 물론이고. 야, 이거는 진짜 무서운 저주인 게 그럼. 이게 우리가 저주 같은 거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와 관련된 거는 이거는 안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마을에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가 있는 거예요? 마을 장로들에 따르면요. 저주가 시작된 건 아주 오래전 16세기. 마을에 사원이 건축되고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건축가는 신성한 사원을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에게 침묵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를 어기고 맷돌을 갈며 곡식을 빻기 시작. 사원 건축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자 분노한 신들이 다시는 이 마을에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내렸다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마치 그 저주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사산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 등 불행이 따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 저주를 직접 체감한 마을 주민들은 그 후로 그 저주를 더욱더 철석같이 믿게 됐고요. 자연스레 이 마을에서는 무려 400년 동안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400년. 너무 슬프다. 미국 플로리다주 헬렌 호수 카사다가 공동묘지. 인근 주민들에겐 아주 유명한 금기 사항이 있다는데요. 너
혹시라도 그 묘지에 가면 절대 그 의자에 앉아선 안 돼. 절대로 앉아서는 안 되는 저주받은 의자. 아니 의자는 뭐 앉으라고 만든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공동묘지 인근의 카사다가 마을은 신령의 힘이 깃든 자, 이른바 강신술의 선구자로 불렸던 조지 콜비가 설립한 곳인데요. 전국의 신명술사, 영매 등 영험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게 되면서 세계의 신령 수도로도 불리는 곳인데요. 소문에 의하면 죽은 자와 소통한다는 주민들. 그래서일까요? 마을에서는 왠지 모르게 으스스하고 음산한 기운이 가득 풍긴다고 합니다. 뭐 약간 과장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아 이게 뭔가 느낌이 으스스합니다 이게 이런 게. 저주받은 의자도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카사다가 마을 인근에서도 가장 오싹한 장소로 손꼽히는 공동묘지. 그곳에 떡하니 자리져 사람들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의자. 바로 이 크고 빨간 벽돌 의자. 악마의 저주가 깃든 일명 악마의 의자라고 합니다. 자, 전설에 따르면요. 자정 이후에 이 의자에 앉으면 무시무시한 악마가 모습을 드러내서요. 감히 내 의자에 겁도 없이 앉아? 죽을 때까지 널 괴롭힐 거야. 야, 이 내용은 무섭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운 밤에 개봉하지 않은 맥주 캔을 이 악마의 의자 위에 두고요.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서 보면 뭐야? 속이 텅 비어 있잖아. 정말 미스터리하게도 개봉하지 않았던 맥주 캔의 속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개봉 안 한 채로 먹는구나. 언뜻 미신이나 괴담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호기심에 저 의자에 앉아봤는데 아니 그날 이후로 몇 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악마의 저주를 받았던 게 분명하다니까요. 의자를 철거하려던 마을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걸 보니까 저주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악마의 저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는 경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맥주캔 얘기는 너무 디테일하고 상세하네요. 개봉하지 않았는데 비어 있다는 게. 그렇죠. 개봉이 돼 있는데 비어 있다. 그러면 뭐 지나가는 누군가 누가 먹었나 보다 할 수 먹은 있는데 건데, 개봉이 안 돼 있는데 비어 있는 거는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악마의 저주가 깃들었다는 악마의 의자. 이 전설의 진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요.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이 저주를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에 해당 묘지를 찾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주가 실현되는 걸 막으려던 걸까요? 현재 해당 공동묘지에 밤에 출입하는 건 불법. 불법이야? 그렇습니다. 낮에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어둠이 내려앉은 자정, 공동묘지에 자리한 악마의 의자 위에는 과연 누가 앉아있을까요? 2020년 10월 호주 퀸즐랜드. 37세 남성 셰넌 호프만이 계곡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일부 사람들은요. 그 남자도 저주를 받아 죽은 게 분명해. 남자는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 저주는 그러면 남성 한정이군요. 여자는 가도 되고? 저주가 깃든 곳은 바빈다 볼더스의 한 계곡인 일명 악마의 수영장 데블스 풀. 이곳에서 수영을 하는 남성들은 저주로 인해 익사하고 맙니다. 왜 남자만? 아니 뭐 저보다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사연이 있죠. 전설에 따르면 과거 올라나라는 소녀가 이딘지 부족의 장로와 결혼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다른 부족의 청년 디가와 금지된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로를 피해 이 계곡 데블스풀로 도망쳤지만 금세 장로에게 붙잡힌 디가. 이에 절망한 올라나는 그대로 계곡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 세상 모든 남자를 저주한다. 한 맺힌 올라나의 영혼이 계곡을 찾는 남성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 그렇게 계곡에 저주가 깃들며 이른바 데블스풀이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1979년 24세 피터 맥간 사망, 2004년 애들레이드 출신의 관광객 사망, 2008년 제임스 베넷 사망, 1950년대 이후 무려 19명이나 데블스풀에서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19명의 희생자 중 17명이 남성.
그리고 한 커플이 함께 데블스풀에 빠졌을 때도 여성만 생존, 남성은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름 끼치네요. 진짜. 저 일방적으로 남자만 희생자가 많다는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올라나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분노해서 그런 저주를 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결국 끔찍한 저주가 깃든 데블스풀은 2008년 지방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요. 데블스풀에서 올라나가 손을 뻗어서 남자들을 끌어당기는 걸 봤다고요. 잊을만 하면 올라나 목격담이 속출. 저주를 내린 올라나가 여전히 잃어버린 사랑을 찾기 위해 남성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유혹한다고 믿는다 합니다. 여름 특집 벗어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19 7위 공개합니다. 주의! 그 집에 사는 위험한 뭐뭐? 잉글랜드 노샘턴에 거주하는 남성 미키 요크. 미키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아니 너네 집에 자네 아직도 있어? 걔 저주 들린 게 분명하다니까. 라며 그의 집 방문을 꺼렸습니다. 자네 씨 누군데 저주를 들려다 그래요? 미키의 지인들이 입을 모아 저주 들렸다고 지목한 자넷은 바로 119년 된 인형이었습니다. 아 이런 건 좀 그래. 그럼 어쨌든 요 인형은 어떤 저주입니까? 2016년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미국에 있던 인형의 존재를 알게 된 미키. 그런데 얼마면 되냐고요? 돈 필요 없습니다. 영국이라고 하셨죠? 배송비도 저희가 부담해서 특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상하게도 인형의 원래 소유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마치 이때다 싶듯 인형을 미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후에 미키의 주장에 따르면 인형이 홀로 눈을 깜빡거리거나 분명히 선반에 올려놓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인형도 뭐 그냥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허. 근데 눈을 깜빡인 건 좀 이상하긴 한데. 어허. 저주 들린 인형과의 동거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인형을 본 사람들,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저 인형만 보면 심장이 아파. 라며 불쾌감과 신체 통증을 호소. 급기야 미키의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인형이 집에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다루는 크리에이터였던 미키는 심령 측정 장비인 EVP를 통해 인형과 대화를 시도. 인형 속의 영혼이 스스로 이름을 밝히거나 미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으스스한 일이 계속 벌어졌지만 자넷 영혼이 왜 인형에 깃들었는지, 사람들에게 왜 해를 끼치는지 인형의 저주 들린 사연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각에서는 미키의 주장일 뿐이라며 인형의 저주는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독 그렇게 인형 관련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이 깃들기가 참 좋잖아요. 사람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일단 인형이라도 100년을 넘게 있었다고 하면 좀 뭔가 영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인형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저주 들린 영혼이 깃든 걸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초자연 현상을 다룬 공포 영화 폴터가이스트. 개봉 직후 그해 흥행 8위를 기록하며 이후 6년간 3편의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영화가 제작되는 동안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그 때문인지 이 영화는 저주받은 영화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아니 뭐 굳이 뭐 저주에 걸린 영화라고까지 할 건 없잖아요. 이 얘기를 모르시는군요, 전혀. 근데 사실 뭐 예전에 요즘 뭐 없는 것 같은데 음반 제작할 때 귀신 보면 뭐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 그런 종류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폴터가이스트 영화에 얽힌 끔찍한 저주의 서막은 바로 출연자들의 잇따른 죽음. 폴터가이스트 1편에 출연했던 배우 도미니크 던은 영화 개봉 후 셰프로 일하던 연인 존 스위니와 이별. 이후 재회를 원하는 존을 거절했다가 그의 손에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됐고요. 어이구.
폴터가이스트 2편에 출연한 줄리안 백은 영화 개봉을 앞두고 위암으로 사망. 또 다른 배우 윌 샘슨 또한 촬영 후 신장 기능 약화로 사망.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됐습니다. 3편 역시 저주를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3편 촬영이 끝난 후에는 시리즈 내내 폴터가이스트 걸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던 아역 배우 헤더 오르크가 크론병으로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망. 네. 폴터가이스트에 출연했던 무려 4명의 배우가 영화 촬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겁니다. 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만 사망해도 되게 불길한데 4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뭐 촬영 중에 뭐 개봉 전에 뭐 가리지 않고 사망한 걸 보면은 뭐 영화에 뭔가 기운이 안 좋았나 봐요. 왜 이런 현상을 영화로 다루느냐 뭐 이런 건가? 영화에 얽힌 수상한 일들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편의 촬영지였던 집이 몇 년 후 지진으로 무너졌고요. 영화 속 유명한 장면이었던 수영장 씬에서 사용된 해골들이 실제 해골이라는 괴담부터 인형에게 목을 졸리는 장면을 촬영할 때 연기하던 배우가 실제로 목을 졸리는 느낌을 받는 등 의아한 일들이 계속돼 결국 엑소시즘 의식까지 치렀었다고 하는데요. 연이은 배우들의 죽음과 촬영장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들, 정말 영화에 깃든 저주일까요? 1972년 호주. 아빠 캐리 월턴이 아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 인형 이름은 레타야.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 바로 이 인형입니다. 네, 아빠지만 왜 레타를 사왔어? 너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저걸 왜 애들한테 줘? 애초에 왜 가져온 거야 저걸? 나도 아빠지만 이해가 안 가요. 자, 월턴은 며칠 전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 와가와가를 방문했는데요. 그런데 길을 가던 월턴의 눈에 띈 오래된 폐가. 평소 호기심이 많던 월턴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루판 아래에서 먼지와 거미줄을 헤쳐가며 월턴이 발견한 집 바로 이 인형 레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묘한 사실. 이 폐가는 원래 1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지만요. 월턴이 인형을 가지고 나오고 며칠 뒤 갑작스럽게 철거. 마치 그 인형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저를 조종한 것 같았어요. 사실 월턴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 순하던 반려견이 인형을 향해 매섭게 짖었는데요. 그리고 인형을 집에 들인 후부터 집안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는 다음이요. 마치 인형이 살아서 돌아다니기라도 한 듯 집안 곳곳에 정체불명의 발자국이 나타났고, 아이고야. 그리고 분명 집에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고 그곳에 인형 레타가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네. 이 사실 월턴도 이 무서운 인형 레타를 누군가에게 보내려 했는데요. 하지만 인형을 싣고 가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요. 이 인형이 사람을 컨트롤하네요. 조종하네 거의. 정체가 뭐죠? 어떤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 영혼이 아닌 것 같고 그 윗단계 같아요. 아. 악마나 뭐 이런 거 같아요. 이 인형을 본 심령술사들은 이 인형에는 200여 년 전 폭풍우에 휩쓸려 익사한 루마니아 아이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더욱더 섬뜩한 건 조사 결과 이 인형의 머리카락, 인, 아유.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 확인됐는데요. 스스로 움직이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인형. 인형 레타에 깃든 원혼의 저주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